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은 아주버님에게 준다면서 합가하자고 말하던 시부모님 말씀을 시원하게 거절하고 아주버님 부부에게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9년 되었고 초등학생 아이 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신혼 때는 뭐 그리 조심스러운 며느리였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할 말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이나 거절하는 말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소갈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했고 제가 잘하면 시댁도 저에게 잘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받아온 것도 한몫했겠죠. 어른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 시부모님께는 할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기도 했고 내가 잘못했다가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의 말씀을 내내하는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거절을 할 줄 모르니 자연스럽게 굳은 일을 맡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나이 좀 먹고 거절도 좀 할 줄 알고 할 말도 좀 할 줄 알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발언도 할 줄 압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아요. 29살에 결혼했고요. 양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남편과 저는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전세로 시작했어요. 방 하나는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작은 방이었고 말이 주방 겸 거실이지 그냥 작은 주방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얼마 전에는 방 3개짜리 집을 매매로 해서 이사했습니다. 대출 조금 받아서요. 대출은 다 갚았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입니다. 아주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성격도 제멋대로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사고 친 거 수습해 주느라 시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집안 어른들께서 예뻐하는 진중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워낙 어른들에게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이어서 남편만 찾으시게 되었나 봐요. 저는 결혼하고 2년 정도 남편과 함께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시댁은 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골이에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시댁에 다녀오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기름값이며 톨비며 다녀올 때 쓰는 자잘한 경비며 만만치 않은 돈이 들더라고요. 시댁에 가게 되면 대부분 하루 자고 왔어요. 몸도 힘들고 돈도 꽤나 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니 힘들기도 하고 게다가 저희가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사올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반찬을 해오라는 경우도 있었고 집에 휴지가 떨어졌다, 아버님 신발이 필요하다 등의 말씀을 하시면 인터넷으로 주문해드리기도 하고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가기도 했죠.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시니 불만이 좀 생기더군요. 먼저 결혼한 아주버님에게는 전혀 요구하는 것이 없으셨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댁에 뭔가를 보내거나 사가거나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결혼한 후로 아끼고 아껴서 이사도 가고 그러고 싶은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시댁에 드는 비용과 기름값, 톨게이트비 등이 아까웠습니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 외식을 하면 부모님들이 식대를 계산한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찾아뵐 때마다 아이들 용돈을 주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부끄러워서 시댁에 대해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시댁은 시골집이에요. 집을 수리할 일도 가끔 있고 한데 저희 아버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늘 남편을 불러서 시켰습니다. 주말 이틀을 꼬박 노동을 하고 돌아오면 저희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일할 때 저도 나가서 거들고 했는데 거드는 일도 꽤나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해야 하는 일에는 저희에게 비용을 부담시켰거든요. 아주버님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일도 안 시키면서 이런 비용까지 저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하다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나 시댁 경조사 비용까지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남편을 키워주신 분들이니 처음에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경조사 비용은 언젠가는 돌려받는 것이라 좋게 좋게 생각하려 했고요.
좋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던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더군요. 언젠가 한번 시부모님은 집은 장남에게 줘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니 유일한 재산인 시골집을 나중에 아주버님 명의로 해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뭔가 바라고 시댁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남편을 달래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 얼마나 한다고 그걸 형제가 나누냐고 그냥 시부모님 뜻대로 하시도록 두자고 했습니다. 저라고 돈 욕심 없겠어요? 시골집이라고 해도 재산은 재산인데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심부름도 자주 시키셨어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친척집에 가져다 줄 것이 있으면 꼭 저희에게 시켰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어려워서 심부름 같은 것도 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시댁에 토요일에 가서 하루 자고 집에 오는 길에 시댁 친척집에 들렀다 집에 오면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시골집은 아주버님에게 준다는 말씀을 들으니 안 그래도 마음속에 있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군요. 저를 속물이라 욕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아주버님은 편한 대로 하고 집을 위해 일하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물려받고 남편은 시부모님이 시키는 것을 다 하고 돈 들여서 이것저것 사다 드려도 아무것도 못 받는다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니 저도 시부모님께 할 말은 하게 되더라고요. 바쁠 때 저희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형님에게 시키라 말씀드리고 뭐 할 일이 있으니 주말에 오라고 하시면 바빠서 못 가니까 아주버님 부르시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던 말들이지만 언젠가부터는 하게 되더라고요. 작년 초에 저희는 이사를 했어요. 돈을 모으고 모아 집을 산 것이라서 대출은 조금만 받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넓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이들과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하고 짐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짐 정리가 되고 주말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 가족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양가 어른들께 고생했다는 칭찬 한마디가 듣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네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다른 분들은 모두 거실에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등 뒤에서 시골에서 사시는 것이 힘들다고 푸념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도 많은데 시골은 병원 한 번 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집이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올라와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 하시더군요. 그러면 너희가 그 시골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정말 숨이 거칠어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도 너희랑 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얼른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네도 있는데 또 저희와 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은근히 그랬으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놀랐는지 화가 났는지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못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집도 넓고 하니 같이 살아도 좋겠구만 뭘 그러냐는데 남편이 나섰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길 집을 형에게 준다고 했으니 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어요. 재산 받은 사람이 부모님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집안 대소사를 모두 챙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하시고 집도 물려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려 하는 것 같아 일부러 남편과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형님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라 하길래 장남은 부모님 재산도 받고 집안일도 다 하는 것이라고 모르고 있었으면 이제부터 알고 행동하라 말했습니다. 형님이 맏며느리이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이고 집도 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당연한 걸 말해 뭐하냐고 하면서 형수님이 설마 집 받아놓고 나중에 딴소리 할 사람이냐고 저를 혼내듯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연기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네요. 그날 아주버님과 형님 표정을 봤을 때는 진짜 집만 받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 앞에서 남편과 저는 여러 번 말했어요.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형네는 집을 물려받을 것이니 우리가 하던 것도 형네가 전부 하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몇 마디 남편 말을 거드는 말 좀 했고요. 그 후로 시댁에 2달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말씀드리고 안 갔고요. 남편이 한 번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나 형이 이상한 소리 하면 우리 사라져 주자고요.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며 살려고 합니다. 남편도 그동안 제가 한 것만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고맙다고 해요. 저와 남편이 잘못하는 것은 없겠죠. 앞으로는 남편과 제가 편한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할 말 시원하게 잘하셨네요. 아주버님네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제 쓰니님 네 식구만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효자 남편 존중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착하고 멋지십니다.